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김홍영이고요. 올해 2025 학년도 커리큘럼 한번 쫙 소개해 볼게요. 자, 우선 연고대 편입을 위한 일반화 화학 영역 시험에 대한 커리큘럼이고요. 우선 저는 이제 김홍영이고요. 네, 그래서 성인시장에서 어떤 일반화학을 수업하는 거는 이제 한 17년 정도 되었고, 그래서 편입은 예전에 이제 한번 메가 UT라는 학원에서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메가 MD라는 학원에서도 편입을 좀 하다가 네, 재작년부터 이제 김영 편입에 와서 지금 쭉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대 편입은 좀 오랜만에 하긴 해요. 요때 이제 연구대 편입을 몇 년 동안 했다가 또 요때 잠깐 하다가 그리고 김영 편입 와서 이제 연구대 편입을 하는 거는 이제 2년 차고요. 그래서 최근 이제 문제 유형은 이제 작년에 시험 본 친구들의 상황을 보고 이제 어느 정도 분석을 했고 이제 올해 어떻게 이제 끌고 나갈지를 이제 소개하는 자리고요. 우선 제 커리큘럼의 가장 중요한 특징 몇 가지를 소개하면 그쵸? 제가 아무리 바빠도 연고대와 의학대를 구분해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좀 이따 커리큘럼 보고 좀 자세히 좀 이해를 해볼게요. 그래서 특히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하는 전공이 있고 또는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의학대 학생들만큼의 공부량이 필요한 전공도 있고요. 그래서 좀 이따 커리큘럼 소개할 때 이걸 좀 더 구분해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의학대하고 연고대하고 같은 수업이나 같은 컨텐츠로 가진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되도록 좀 빠르게 기출문제를 좀 오픈할게요. 그래서 이론 정리할 때부터 그래서 기본적인 기출문제 풀어보고 그다음 조금 이론 끝나면 바로 이제 본격적인 기출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커리큘럼을 제시할게요.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는 연고대 학생들 수업할 때 저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화학을 잘 보게 하려고 화학만 생각하면 이 정도 공부량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막 몰아쳤는데 실제 학생들의 상황을 보니까 수학하고 물리하고 화학을 모두 다 공부한 친구들은 이걸 다 소화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더라고요. 특히 재학생들은 더욱더 휴학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결국에 막판에는 조금 버려야 할 단원들이 생기고 버려야 할 과목들이 생기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가장 효율적인 화학에서의 어떤 효율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좀 구성해 봤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진행할 1년의 커리큘럼을 이렇게 한번 쫙 소개해 볼게요. 자, 우선 이 표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이학 계열하고 공학 계열을 구분할 거예요. 그치? 자, 올해 입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1년 선배들이죠. 2024학년도 입시가 다 안 끝났어요. 지금 1월 달이고요. 그래서 다음 달까지 기다려 봐야 이제 누가 합격하고 누가 떨어지는지 이제 결과가 좀 나올 건데 지금까지의 연세대 1차 발표 난 거 하고 그다음 고려대 학사 발표 난 그 결과만 딱 봐도 명확하게 이제 알겠는 게 생물하고 화학, 생물, 화학 요 두 과목만 시험 보는 과가 있죠. 그치? 특히 이제 고려대도 그렇고 연세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이오 쪽 계열, 이학 계열 이쪽은 생물, 화학만 시험 보고 물론 화학과는 화학, 수학을 시험 보죠. 그치? 그래서 화학, 수학처럼 수학이나 물리가 껴 들어가는 학과는 공학 계열의 커리큘럼을 타시면 되고 그치? 생물하고 화학 요 두 과목만 시험 보는 학과는 이학 계열 커리큘럼을 따라가셔야만 해요. 그쵸? 공부량이 달라요. 보시면 생물하고 화학 시험을 요 두 과목을 같이 보는 학과는요. 재밌는 게 실제 1년 동안 딱 요 생물화학만 준비해서 연고대 편입만 대비한 친구들이 합격을 많이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딱 이것만 딱 공부한 친구들이 많이 합격을 못해. 그럼 누가 합격해? 그쵸? 의학대 편입을 준비한 친구들이 거의 다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의대나 약대를 가려고 1년 동안 진짜 영어든 화학이든 생물이든 굉장히 깊은 전공화학이나 전공생물학까지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공부량을 소화한 친구들이 결국에 그 스카이 정도의 어떤 스펙이 아니라면 연고대 편입을 꼭 같이 준비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연고대가 시험이 좀 빠르거든요. 12월 중순에 있거든. 그래서 12월 중순이면 아직 이제 의학대는 자세한 이제 그 입시가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모의고사 겸 또는 합격하면 좋으니까 하는 느낌으로 또는 이제 플랜 B로 그렇게
연고대 편입을 같이 시험 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생물화학, 바이오 쪽 이 두 과목을 공부해서 생물화학 쪽의 어떤 학과, 바이오 쪽 학과를 대비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친구들은 여러분들의 경쟁자는 의학대 준비한 애들인 거야. 의학대 준비한 친구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돼요. 그러면 그 친구들의 공부량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여기까지의 내용은 그 의학대 준비하는 친구들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좀 쓴 거야. 그래서 이론 정리할 때도 조금 깊은 내용으로 좀 다양하게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공화학도 혹시 또 어려운 내용이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한번 봐두셔야 되고, 특히 중앙대 화학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꼭 필요하고요. 거기에 기출문제도 좀 더 깊은 어려운 문제들까지 다 소화하고, 대신에 이제 요 이후 단원별 문제풀이부터 파이널 과정은 요거는 이제 좀 구분을 해요. 이제 의학대들은 거기에 맞춰서 추론 형태 문제 풀 거고요. 우리는 추론 형태 문제 풀 필요 없거든. 그래서 약간 지식 형태 문제 위주로 쫙 진행하고 그다음 파이널까지 흘러가는 그 형태 컬이에요. 그치? 그래서 지금 생물화학 쪽을 공부하려는 친구들 중에서 내가 또 바이오학과에 연세대, 고려대를 진학할 거야 라는 친구들은 요 퍼펙트 커리큘럼, 퍼펙트 그러니까 의학대 학생들의 커리큘럼을 8월까지 쫓아가고 그 이후에 다시 연고대 학생들 커리큘럼에 합류하시면 돼요. 그런 거고, 만약에 바이오 쪽이 아닌 수학이나 화학 시험 본 친구들, 아니면 수학하고 화학하고 물리하고 그렇게 좀 공부한 친구들은 요 공학 계열의 커리큘럼을 쫓아오시면 돼요. 자, 기초로는 똑같아요. 기초로는 의학대나 연고대나 다 동일한 하나의 수업을 똑같이 배분했고요. 대신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렇죠? 요 화학을 주 1회로 딱 임팩트 있게 또 퍼펙트하게, 그래서 컴팩트하게 그 화학의 주된 핵심 내용들만 쫙 일주일에 한 번씩 전달할 거야. 전달하고 그 이외에 기출문제도 딱 일주일에 한 번씩 필요한 기출문제 위주로 쫙 정리하고 끝. 하지만 뒤에 4개월 동안은 그래도 공부량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9월달 이후는 같은 반으로 운영할 거예요. 주관식 문제 많이 풀어보는, 그래서 지식 형태 문제 많이 풀어보는, 그러니까 추론 형태 문제가 아닌 그런 문제들 푸는 형태로 갈 거고, 의학대는 요 이후에 추론 형태 문제도 같이 풀어보는 형태로 이제 흘러갈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진행될 거니까 전체 커리큘럼 한번 쫙 생각해 보는데, 자, 내가 어느 전공을 좀 시험 볼 거다라는 걸 먼저 좀 잘 고민한 다음에 그 전공에 맞춰서 생물화학 시험 봐야지 라는 친구들은 의학대 준비한 애들과 거의 비등비등한 공부량이 필요하다. 그 친구들과 같이 쭉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공학 계열은 물리하고 화학에 조금 비중이 큰 전공이 많죠. 그렇죠? 그러면 물리하고 수학이요. 물리하고 수학에 비중이 큰 전공이 많으니까 이렇게 화학은 약간 컴팩트하게, 그렇지? 그래서 이 정도로 해도 충분히 80점 이상, 그러니까 고득점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에 이제 화학이요 한 5년 정도 문제가 좀 쉬웠어요. 연세대도 올해 문제도 그렇고 작년 문제도 그렇고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고요. 고려대도 그렇게 막 난이도가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다 라는 거야.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생물화학 공부한 친구들도 그럼 충분히 고득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생물화학 쪽 공부한 친구들은 거의 100점을 노려야 되겠더라고요. 한 90점 정도도 불안하고요. 그렇죠? 그냥 틀린 거 없이 거의 다 맞추는 진짜 퍼펙트한 공부량이 필요하고, 공학 계열은 물리나 수학하고 화학하고 두루두루 한 80점 정도 유지하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 라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좀 나눴어요. 제가 공학 계열 학생들이 작년에 이제 같은 수업은 다르겠지만 거의 뭐 비등비등한 공부량을 한번 쫙 펼쳐봤거든요.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다 소화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쉽진 않을 거예요. 과제가 좀 많이 나갈 거거든.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두 커리큘럼을 나눠서 구분해서 갈 거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잘 고민해서 쫓아오시면 되고요. 그렇지? 자, 그리고
작년 커리큘럼하고의 차이점도 간단히 좀 구분을 해볼게요. 작년에는 2학개월, 공학개월 구분 없이 같이 갔어요. 네, 올해는 요걸 구분해서 갈 거야. 2학개월은 그러니까 생물화학 공부한 친구들은 진짜 공부량이 많아야 된다. 근데 공학개월은 화학도 중요하지만 물리나 수학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쪽이 워낙 어려우니까. 그렇죠? 화학은 그거에 비해서 좀 쉽거든요. 그래서 공학계열은 따로 조금 컴팩트한, 그렇지? 그래서 컴팩트 커리큘럼은 요 공학계열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출문제를 좀 빠르게 오픈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처음 이제 이론 교재에서부터 중요한 기출문제들은 좀 오픈할 거고요. 그리고 그 앞에 커리큘럼 표를 보면은 작년에는 요 기출문제를 9월달 이후에 했거든. 네, 올해부터는 좀 앞당겨서 7월달에 기출문제 풀 계획이에요. 기출문제 풀고 그다음 단원별 문제 풀고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갈 거니까 기출문제를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좀 빠르게 좀 더 일찍 풀어보고 거기에 맞춘 방향에 맞춘 나머지 문제풀이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작년에 비해서는 2달 빠르게 전달돼요. 그렇지? 그리고 통합이론 교재가 개편이 될 거예요. 작년에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기출문제를 다 분석해보고 1년 해보니까 굳이 여기까지는 갈 필요 없겠다 싶은 소재가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딱 일반화 수준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가 많아서 그렇게 좀 개편할게요. 대신에 뭔가 좀 깊은 내용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는 저 뒤에 문제풀이 할 때 할 거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쳐내서 이렇게 주 1회로 이론을 다 전달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좀 진짜 필요한 것들 위주로 그래서 빠르게 쫙쫙쫙 진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요. 이론 교재나 단원별 문제 등등 다 좀 개편이 쭉 일어날 거예요. 작년에는 문제집도 많았고 이론 교재도 많았고 뭔가 교재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걸 어떻게 선택해서 공부해야지 라는 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작년 같은 경우는 약간 제 마인드가 그랬거든. 학생들마다 공부량이 굉장히 차이가 많을 거니까 선택권을 줘야겠다. 그래서 요 어느 정도 좀 많은 공부량을 펼칠 수 있는 친구들은 요 문제집까지 풀어보고 아직 뭐 시간 좀 부족하다 싶으면 여기까지만 풀어봐 라는 식으로 선택권을 줬는데 올해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좀 훨씬 더 컴팩트하게 이론서 하나, 문제집 하나 여기까지 필수로 꼭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필수적인 형태의 교재만 개편해서 제공할 거니까 그것도 약간은 작년보다는 약간 압축된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인 그런 형태의 교재로 진행을 할 계획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혹시 지금 인터넷 강의로 수업 듣고자 하는 친구들은 작년 커리큘럼으로 쫓아갈지 올해 걸로 쫓아갈지를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는 올해 커리큘럼이 훨씬 더 연고대에 맞춰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이거 잘 고민해 보신 다음에 그래서 올해 커리큘럼을 쭉 쫓아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치?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지금 기초이론 수업은 개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6주 동안 기초이론 수업을 개강했고 지금 한참 내용이 전달 중이고요. 그리고 3월 달부터 이제 기본이론 수업을 진행할 건데 기본이론 수업을 내가 어떤 계열의 커리큘럼을 탈지를 선택해서 쫓아오시면 돼요. 좋아요. 그래서 남은 기간 이제 한 10개월 정도 같이 한번 좀 빡세게 그래서 공부해서 다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자, 커리큘럼 소개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죠. 네, 감사합니다.